지난번 SKT 해킹 때문에 KT로 옮기신 분들 지금 사단 났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줌 피하려다 똥 밟은 격이에요. 요즘 뉴스 보셨죠? KT 해킹으로 완전 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 사용자 중 수십 명이 직접 결제한 적이 없는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폰이 내 손에 들려있는 상태에서도 해킹당한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해커들이 어떻게 내 결제를 뚫었는지, 왜 기종이나 통신사를 바꿔도 뚫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4가지 대처법까지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잠시 영상 멈춰놓고 KT 고객이라면 마이 KT 앱을 실행하시고 메뉴에서 휴대폰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기억에 없는 결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가 아직 피해자가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해커들은 기지국을 옮겨다니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2025년 9월 11일 날짜 기준으로 KT 사용자들이 겪은 소액 결제 피해는 총 2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T 가입자 중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돈 몇만 원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보와 돈이 동시에 털리는 상황이란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나는 결제를 한 적이 없다. 비밀번호도 안 눌렀다. 문자도 안 왔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에 소액 결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 중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은 새벽 3시에 총 7만 원이 결제됐고 또 다른 분은 하루에 11건 총 63만 원이 결제된 걸 나중에야 확인하셨대요. 심지어 소액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해둔 분조차 당했습니다. 그 말인즉 해커가 한도 자체를 임의로 바꾸고 결제를 진행했던 겁니다. 피해 지역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경기도 광명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부천, 금천, 심지어 서울 일부 지역까지 퍼지고 있어요. 서울, 경기 지역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어렵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거죠. 이 사건이 무서운 건 이 결제들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에 몰래 진행됐다는 건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건 폰이 손에 들려 있어도 심지어 꺼져 있지 않아도 그냥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액 결제의 대부분이 상품권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 혹은 성인 콘텐츠 결제로 연결돼 있었고 해커가 이걸 현금처럼 빼돌리는 방식이 의심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가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그러니까 KT가 설치하지 않은 소형 무선 장비가 KT의 통신망, 즉 코어망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곧 해커가 만든 가짜 기지국에 내 핸드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정보와 인증 절차가 그대로 털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냐?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불법 소형 기지국, 이른바 유령 기지국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핸드폰은요,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가장 신호가 강한 기지국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KT를 쓰면 KT 기지국에 자동 연결되잖아요.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폰은 알아서 가까운 KT 기지국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해커들이 KT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가짜로 만든 장비를 차에 실어서 불법으로 설치하고 다닌 거예요. 이걸 펨토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통신이 잘 안 터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해커들이 이걸 변조해서 악용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카페나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무료 와이파이 잡히잖아요. 근데 가짜 와이파이도 있어서 잘못 연결되면 내 정보가 털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내 핸드폰이 이쪽 신호가 더 강한데? 하고 자동으로 가짜 기지국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KT가 만든 게 아니라 해커들이 만든 가짜 신호였던 거죠. 이 연결만 성공하면 해커는 내 폰의 식별번호,
통신사 정보, 소액결제 인증 정보까지 통째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결제는 이뤄진 것처럼 보이고 요금은 고스란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발표에서도 KT가 설치하지 않은 불법 소형 기지국이 KT망에 접속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지국은 어떻게 접속했고 어떻게 암호화된 절차를 우회했는지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번 사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몰래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해왔던 대부분의 보안 조치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해 두셨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한도 자체를 해커가 임의로 바꿔버려요. 한도 0원을 30만원, 50만원으로 바꾸고 그 한도 안에서 결제를 마음대로 한 거죠. 두 번째로 뭔가 결제되려면 인증 문자나 알림이 올 거잖아요. 그것도 안 옵니다. 왜냐면 이미 해커가 통신망을 통째로 장악했기 때문에 알림 문자 자체를 우회하거나 아예 안 오게 만들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들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 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톡이 요즘은 본인 인증, 카카오페이 결제, 금융 서비스, 택배 조회, 심지어 각종 사이트 로그인까지 다 연동돼 있죠. 그 카카오 계정이 해커에 의해 로그아웃 됐다는 건 이미 휴대폰 내부의 인증 권한을 일부 해커가 가져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보안 방법이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대처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4가지 대처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액결제 완전 차단 전화로 신청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한도 0원으로 설정해도 소용없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해커가 한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막는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완전 차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전화를 거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소액결제 절대 안 쓸 거니까 완전히 차단해주세요. 이걸 원천 차단이라 부르는데요. 신청하시면 한도 조작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해커가 결제를 시도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단, 다시 소액결제를 사용하려면 직접 통신사에 재신청해야 하는 점 미리 알아두세요. 두 번째, 카카오톡 보안 설정 강화하기. 해킹 피해자 대부분이 겪은 공통 증상 중 하나가 카카오톡 로그아웃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계정 자체가 외부에서 접근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설정을 강화하셔야 해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열고 따라해보세요. 카톡 오른쪽 아래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계정을 누른 후 비밀번호 꼭 변경해 주시고요. 그 아래 2단계 인증 활성화와 국가별 로그인 제한을 사용 중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 2가지만 해도 외부 해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소액결제 내역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통신사 앱에 들어가셔서 휴대폰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어플 내 소액결제 메뉴나 결제 내역 메뉴에서 모르는 항목, 기억에 없는 결제, 구글 플레이, 해외 사이트 또는 상품권 같이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것만 미리 알아도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 수집 및 신고하기. 만약 이미 결제가 됐거나 누가 봐도 수상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제 화면을 캡처하고 문자나 알림도 저장해서 바로 경찰서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주세요. 특히 사건이 접수된 날짜, 시간, 캡처 이미지는 나중에 보상 처리나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고 전화할 때 통화 녹음도 함께 해두세요. 요즘 스마트폰 대부분은 기본 기능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 4가지만 설정하셔도 지금의 해킹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KT 통신망이 불법 기지국에 뚫렸고
우리 핸드폰이 자동으로 거기에 연결되면서 결제 한도든 인증 문자든 다 무시된 채 수백 명이 본인도 모르게 소액 결제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대처법은 꼭 지금 당장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을 전문가들은 초유의 보안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꼭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자녀분이 보신다면 부모님 스마트폰에도 꼭 같이 점검해 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평소에 소액 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방심을 해커가 노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번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내용이나 들은 얘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드릴게요. 감사합니다.